안녕하세요. 아하빌딩의 이코치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빌딩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누구나 빌딩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을 했고, 그런 분위기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앞다퉈 빌딩을 사들였고 소유주들은 자산 가치가 쑥쑥 오르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손해보고 파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현실이 됐죠.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오늘은 빌딩 시장 2012년부터 2021년까지와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3년 전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변화입니다. 과거 10년간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3%에서 4%대를 유지를 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고 수도권 인구 유입도 많았죠.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은 자연스레 사무실과 상가 임대로 이어졌습니다. 스타트업 붐도 한몫했지요. 벤처 투자가 활발하면서 오피스 수요가 급증을 했고 빌딩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경제 성장률이 1.5%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글로벌 불확실성, 전쟁 등 여러 요인이 겹쳤죠. 기업이 줄고 일자리가 줄면 임대 수요도 줄어듭니다. 스타트업 투자도 예전 같지 않고 대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하며 사업을 팔거나 임대 면적을 줄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수익률 하락입니다. 10년 전에는 빌딩 임대 수익률이 4%대, 강남은 3%대를 유지를 했어요. 당시엔 이 정도만 돼도 매력적이었던 빌딩이었습니다. 왜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기대감이 컸으니까요. 실제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주요 상권 빌딩 가격은 연평균 10% 이상 올랐고 강남은 20에서 30% 정도 뛴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강남 평균 수익률은 2% 초반, 서울 전체는 2% 후반이에요. 프라임급 빌딩은 1%대도 흔합니다. 자, 문제는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락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공실이 들면서 실질 수익률이 1%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대출이자만 내도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리 상승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금리는 평균 1.7%대였어요. 자, 2020년엔 0.5%까지 내려가며 초저금리 시대였죠. 대출이자가 낮으니 빌딩 투자가 매력적이었어요. 1, 2% 금리로 빌딩을 사서 4, 5% 수익을 내면 남은 돈으로는 2, 3% 순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하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는 평균 3.1%로 껑충 뛰었습니다. 대출금리는 5, 6%대까지 올랐고 이거 임대 수익률을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금리가 수익률을 초과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수는 있어도 과거 초저금리 시절로 돌아가긴 어렵다는 중론이에요. 자, 네 번째는 공급과 수요의 역전이죠. 10년 전에 빌딩 공급이 부족을 했지만 지금은 공급 과잉입니다. 특히 강남, 마포, 용산 같은 이런 인기 지역에는 신축 빌딩이 쏟아졌습니다. 강남구만 봐도 건축 허가 건수가 2012년에 연간 50건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0건을 넘었어요. 최근 2, 3년간 준공된 신축 빌딩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습니다. 또한 판교, 마곡 같은 신규 업무지구가 생기면서 기존 도심 수요도 분산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영업과 공실 문제입니다. 과거엔 인건비가 저렴하고 자영업 환경이 좋았어요. 창업이 활발하면서 상가 수요도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고 소비는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상가 공실도 증가를 했어요. 2019년엔 5% 미만이던 서울 주요 상권이 일주일 공실률이 2023년에 10% 넘는 것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AI와 근무 환경의 변화입니다. AI 덕분에 한 사람이 과거보다 3, 4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 업무는 자동화가 되었고 기업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해졌죠.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도 확산이 되면서 사무실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과거엔 직원 수만큼 공간이 필요했지만 이젠 그 절반만 있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입니다. 코로나는 근무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코로나 전엔
재택근무가 드문 예외였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에서 기본이 됐습니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주 23일 출근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을 하거나 아예 완전히 원격 근무로 전환한 곳도 많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무실 공간 수요가 확 줄었어요. 예전엔 직원 한 명당 2평이 필요했는데 이젠 절반만 있어도 되는 기업이 늘었죠. 특히 IT, 금융, 컨설팅 업종에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강남,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 오피스 수요가 줄어들었고 임대료와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사무실을 없애고 100% 원격 근무로 간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이런 흐름이 커지면 빌딩 시장에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8번째는 사무실 공간의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위워크, 패스트5, 스타크 플러스 같은 공유 오피스가 수백 개가 생겼어요. 2012년만 해도 생소했던 개념인데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볼 수가 있죠. 프리랜서와 1인 기업, 스타트업이 늘면서 독립 사무실 대신 공유 오피스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소액으로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월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할 수가 있고 회의실이나 라운지 같은 시설을 공유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패스트5는 작년에 첫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공유 오피스가 안정적인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죠. 이런 변화는 전통적인 임대 방식에 비해 훨씬 유연하고 빌딩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빌딩 소유주에겐 위협적이겠죠. 예전엔 기업이 직접 임대를 했지만 이젠 공유 오피스가 업체가 중간에서 주도하니 협상력이 약해진 겁니다. 9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예전엔 재택근무를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일상이 됐어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 쇼핑, 배달, OTT 플랫폼 이런 이용들이 급증을 했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거의 모든 게 온라인으로 해결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상권이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MZ세대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통 상권,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과거엔 강남역, 홍대 같은 매장만 열면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차별화된 경험을 주는 곳만 살아남고 있어요. 1층의 상가의 프리미엄도 줄었고 오히려 지하나 2층 임대료가 더 비싼 경우도 생겼습니다. 자, 10번째는 투자 심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빌딩 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2021년 전까진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심리로 매입이 몰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손해를 보고 나니 매우 신중해졌어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도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자, 예전에 손해보고 파는 매물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수십억, 심지어는 수백억의 손실을 감수한 매각 사례가 신문 기사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법인 투자자들은 ESG나 리스크 관리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졌고 펀드나 리츠를 통한 투자도 까다롭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장기적 영향입니다. 과거엔 인구와 생산 가능한 인구가 늘었지만 2022년 전부터 전체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초저출산 때문이죠. 인구가 줄면 주택, 사무실, 상가 수요도 줄어 임대료에 직결됩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활동 인구를 줄여 오피스 수요에 타격을 줍니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죠. 2025년엔 65세 이상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과 소비 변화로 빌딩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도시들은 이미 공실률이 높아지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은 주택 시장에 집중이 됐고 상업용 부동산 규제는 약해졌죠. 그래서 주택 투자 자금이 빌딩으로 몰리며 시장이 화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 규제도 강화가 되면서 대출 규제가 투자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건축 심의 강화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노후 빌딩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업성이 안 맞아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렇게 과거엔 빌딩을 손해보고 파는 일이 드물었지만 지금은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은 있습니다.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 같은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죠.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린 빌딩 사원칙을 대입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위기 속의 기회인 거죠. 자, 이젠 집가 상승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건
도박과 다를 바가 없죠. 진짜 성공 투자는 2022년 이후의 시장에서 차익을 낸 사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이 기술적 접근 방법으로 제가 또 상담과 강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또 강의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 빌딩 시장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기술, 근무 방식 등 모든 변화가 영향을 미쳤어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 될 텐데 투자자라면 더 신중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